안녕하세요, 수바톡 친구들. 오늘 선생님은 우리 수바톡 친구들과 함께 환경오염이 바다생물 친구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함께 강의할 대전 관평초등학교 박상희 선생님입니다. 우리 친구들 요즘 환경오염이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누구나 환경오염이 많은 생물들에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친다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특히 바다 생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변에는 굉장히 다양한 생물 자원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생물 자원에 대해서 알고 있을 텐데 생물 자원이라는 것은요, 사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식량이나 생활용품 그리고 의약품에 쓰이는 생물 전체를 이루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생물 자원들, 친구들이 얼핏 생각해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 이유는 생물이 우리 의식주를 완성하는 재료이자 우리에게 휴식처를 제공하고 또 때로는 에너지원이 되기도 하고, 또 생물 자원은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재료가 되거나 우리 병을 치료해주는 약, 또 생물의 특성을 응용해서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번 옆에 살펴볼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닷속에 사는 홍합은 바닷물이 항상 몸에 묻어 있지만 돌이나 이렇게 벽 같은 데 잘 붙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평상시에 물속에서 접착제를 붙이려고 하면 어떤가요? 잘 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홍합은 저렇게 바닷물 속에서도 잘 붙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홍합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홍합에 접착 단백질을 가지고 의료용 접착제, 피나 물 속에 이제 들어가 있어도 이게 접착이 잘 되도록 의료용 접착제를 만들기도 하고, 또 버드나무는 이 수액 자체가 아스피린의 성분이 되기도 합니다. 유연하게 움직이는 뱀의 모습을 보고 이걸 가지고 스네이크 로봇을 만들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주변에서 다양한 생물 자원들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생물 자원, 사실 바다에도 있겠죠? 우리 바다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생물 자원들이 살고 있습니다. 선생님도 오늘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물 자원들을 찾아봤는데요. 밑에 보니까요, 해양 생물 중에서 큰 살파라고 하는 약간 오징어 같기도 하고 속이 투명하게 보이는 저런 생물도 있었고요. 또 이쪽을 보면 처음에 선생님은 멍게인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얼핏 보면 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예쁜 해양 생물 중에 우렁쉥이라고 하는 그런 해양 생물도 볼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사실 우리가 땅 위에서 보는 다양한 생물 자원들도 있지만 바다 생물 자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친구들이 알다시피 아주 깊은 바다라던가 또 바닷속을 우리가 속속들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지 못한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더 밝혀야 될 부분들도 많고요. 이제 이게 우리 수바톡 친구들의 그런 몫이 되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도요, 13,800종의 다양한 해양생물종이 있다고 해요. 이거는 2019년 국가해양수상생물종 목록집에 나온 그 숫자인데요. 아마 지금은 2022년이니까 좀 더 추가가 되었겠죠. 그리고 이제 학계에서는 우리나라에 이보다 많은 한 3만 종 정도가 살지 않을까, 안 밝혀진 애들도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다 생물 자원을 잘 보면 얘들은 해양 바이오 에너지로도 쓸 수 있고요. 또 이 해양 천연물에서 유래된 기능성 화장품이라던가 약품, 그리고 이제 뭐 식품 같은 것들도 오메가3라던가 스쿠알렌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리고 이제 해외에도 세계 곳곳의 나라들이 이런 바다 생물 자원에 굉장히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해양수산부에서 MBRIS라고 하는 해양 생명자원 통합정보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해양 생명자원 통합정보 시스템은요, 해양 생명자원 정보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해서 다양한 생명자원들이 무엇이 있는지, 이 생명자원들이 각각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잘 정리해 놓은 그런 사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바다에 대해서 공부할 때, 특히 바다 생물이나 이 해양 생물자원에 대해서 공부할 때 궁금하다면 이 사이트를 애용해 볼 것을 선생님이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양생물자원에는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요, 종을 분류하거나 또 보존 관리하거나 분석하는 일들도 함께 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이제 채집 활동을 할 때 우리가 바다 생태계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좀 볼 수가 있는데, 장소에 따라서 연안습지라고 해서 이렇게 바다와 강이 이렇게 만나는 부분 있죠. 이제 여기는 하구 생태계라고 지금 부르고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넘어가면 우리나라가 또 갯벌이 굉장히 좋은데 갯벌 생태계도 잘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겠죠. 그리고 나서 조화대, 영구대 생태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얕은 바다도 있고요. 또 아주 깊은 심해에도 생태계가 있겠죠. 나름대로의 바닷속에 다양한 생물들이 어울려서 살아가면서 복잡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고, 이런 생태계들은 그 다양성이 유지될 때 굉장히 건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이 많은 그런 탄력적인 이제 생태계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또 바다 생물 자원을 어디 가면 볼 수 있는지, 어떻게 생태계가 구성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우리 친구들 이제 해양 생물 자원이나 해양 생태계에 대해서 중요성을 굉장히 자세히 알아봤는데, 사실 우리 이런 생물 자원들이 지금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어요. 사실 이 생물 자원은 우리가 꼭 쓰기 위한 그런 필요보다도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면, 함께 살아가야 될 우리 주변의 다양한 생물이자 자연의 일부예요. 그렇죠? 그런데 선생님, 그 생물이 사라지면 저희가 약품으로 쓸 수 없잖아요. 자, 그 생물로부터 뭔가 기술을 가지고 올 수 없잖아요.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생물들도 사실은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킬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권리들이 있잖아요, 얘들에게. 한번 우리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환경오염을 인간들이 너무 많이 시켰기 때문에, 또 지구가 점점 더워지기 때문에 많은 바다 생물들이 지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지금 선생님이 포스터 2개를 가지고 와봤어요. 하나는 환경부와 친해지고 이렇게 하는 블로그가 있는데, 환경부에서 이제 운영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해양수산부, 바다에 대한 것들을 관장하는 해양수산부에서 만든 포스터인데요. 양쪽 다 보면 다양한 생물들이 있는데, 이 생물들이 사실은 지금 환경오염으로부터, 특히 해양오염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사니까 좀 덜하지만 얘들은 자연 자체에 살고 있기 때문에 정말 멸종 위기에 시달리는 애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거에 대한 예를 한 가지 알아보려고 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3, 4년 전부터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땅에서 미세먼지가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굉장히 큰 피해를 인간들에게 주고 있다면, 사실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가 쓰는 족족 얘네가 물을 타고 따라가서 어디로 모이죠? 네, 바다로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많은 생물들이 미세 플라스틱으로 인해서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어요. 자, 국립생태원에서 거북이를 구조했는데 이 거북이가 죽었어요. 그래서 거북이 뱃속에서 뭐가 나왔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얼핏 보기에도 스펀지, 비닐, 노끈, 그 다음에 뭐 낚싯줄로 보이는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뒤쪽에 보니까 우리 눈에 또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도 더 많이 나왔을 텐데, 이렇게 바다 생물들은 사실 이게 플라스틱인지 비닐인지, 그리고 먹어도 되는 것인지 먹으면 유해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먹는 족족 이제 얘네가 몸속에 들어와서 위장을 부풀린다든지, 아니면 몸에 병을 일으킨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그 생체 활동 같은 것들도 다 막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유해한 성분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바다 생물들을 죽게 만들기도 하고요. 또 이제 이쪽을 보면 해안에 쓰레기 더미가 이렇게 사람이 먹고 버리고 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물을 타고 왔던 것들이 해안가에 밀려 나왔을 수도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작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보이지 않지만 플라스틱 조각들이 있는 부분이에요. 미세 플라스틱들이. 자, 지금 큰 플라스틱 덩어리도 문제지만 사실 바다까지 오는 동안에 계속해서 깎이고 작아지고 했던 미세 플라스틱들은 사실 동물들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의 몸속에도 들어와서 여러 가지 나쁜 작용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많은 바다 생물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그중에 대표적인 한 가지 사례를 알려주려고 해요. 선생님이 재미있는 동화책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우리가 아기산호 플라눌라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땅 위에 숲이 있고, 이 숲이 많은 동식물들의 터전이 된다면 사실 바닷속에는 산호초라는 것이 있어요. 친구들도 산호초에 대해서는 한 번쯤 들어봤을 텐데, 이 산호를 가리키는 코랄, 주황색과 살구색의 사이에 있는 굉장히 예쁜 색깔을 우리가 코랄색이라고 하는데, 이 코랄이라고 하는 산호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기산호 플라눌라고요. 지금 이 주인공 플라눌라는요, 친구들과 함께 그 산호초 속에 저렇게 딱 들어가서 살고 있어요. 이 산호초 주변에는 귀여운 해파리 친구들도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이제 생물들이 살게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들었을 때 산호가 뭐 하는 동물이야? 어떤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산호는요, 사실 따뜻하고 얕은 바닷속에 바위 위에 붙어서 사는 동물입니다. 나뭇가지 모양으로 모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산호초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그래서 열대나 아열대 얕은 바다에
산호충의 골격과 그 다음에 그 분비물인 탄산칼슘이 퇴적이 되면서 나뭇가지라던가 아니면 식물처럼 보이도록 그렇게 산호초가 이렇게 생겨나게 됩니다. 오스트레일리아에는요, 세계 최대의 산호초 지대가 있고요. 이제 그 이야기는 뒤쪽에 나오겠습니다. 산호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실 산호가 많을수록 우리는 지구온난화를 예방하고 방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바다가 오염되고 지구온난화가 심해지면서 이 산호초가 점점 줄어들고 위기가 전체적으로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데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호는 사실 화석이 발견되면 아, 옛날에 이곳이 물의 깊이가 얕고 따뜻한 바다였구나 이렇게 알려주는 지표생물이기도 해요. 산호는 예전부터 이렇게 나뭇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잘 자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 얘가 식물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경우가 많아요. 그랬는데 산호는요, 사실 말미잘이나 히드라 이런 자포동물 아시죠? 촉수를 꺼내서 뭔가 이렇게 팍 쏠 수 있는 그런 자포동물에 속합니다. 자세포라고 하는 쏘기세포가 있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플랑크톤 등의 먹이를 잡아먹어요. 얘들은 혼자 살지 않고요. 그 산호초를 만들어서 작은 폴립 안에 하나하나 이렇게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대한 군체를 이뤄서 살아가며 이렇게 산호군체가 살고 있는 서식지를 산호초라고 부르게 됩니다. 움직이지 않고 꽃이나 나뭇가지처럼 자라서 식물이라고 생각하거나 아주 옛날에는 이게 딱딱하니까 광물일 거야, 돌 종류일 거야 이렇게 오해받은 적도 있지만 이제는 동물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게 되었어요. 이렇게 되기까지 해양 생물을 조사하고 연구하는 과학자들의 노력이 있었겠죠. 이런 부분들, 지금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생물이지만 우리 친구들도 바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연구하다 보면 또 새로운 생물의 그 종류를 밝힌다든지 이 생물이 원래 어디에 속했는지를 밝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산호라는 동물들의 특징은 단순한 몸구조이지만 먹이를 잡을 때 쓰는 자포세포, 그러니까 자세포, 쏘기세포가 있다는 그런 점들을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생물 자원으로서 산호 왜 중요할까요? 자, 산호초는 거대한 해양 생태계의 뿌리이자 구성원입니다. 바닷속의 모든 유기체가 사실은 산호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다양한 생물들이 산호초에서 번식하고 서식하고 또 자기를 사냥하려고 하는 포식자로부터 눈길을 피하죠. 여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호초가 사라지면 사실 해양 생물의 25%가 함께 영향을 받아서 사라질 위기에 놓인다고 합니다. 유기생명체 전체가 멸종될 가능성도 있다고 좀 심하게는 얘기하기도 해요. 산호를 통해서 인간의 암을 치료하기 위한 성분을 만들기도 하고 또 이 산호 자체가 방파제 역할을 해서 태풍으로 인한 거대한 파도를 막아주는데 인위적인 방파제보다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산호가 생물자원으로서 여러 가지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굉장히 고통받고 있어요. 지구온난화와 해양오염으로부터. 그래서 이대로라면 30년 뒤에는 산호를 못 볼 수도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정말 심각한 일이 일어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호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알려주면 산호는 육방산호와 팔방산호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이 산호초들이 이렇게 뻗어나가는 모양을 봤을 때 폴립이라고 하거든요. 하나하나 이렇게 들어있는 것들이. 이 폴립의 수가 6의 배수인 육방산호가 있고 또 8개의 배수인 팔방산호가 있는데 뭐 어떤 산호는 좀 말랑말랑하고 어떤 산호는 정말 돌처럼 탁탁하다고 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수바톡 친구들이 관심이 있다면 나중에 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플라눌라 이야기를 더 해드릴게요. 플라눌라가 친구들과 함께 산호초를 만들고 거기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이 플라눌라 주변에는 다양한 생물들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보면 뭐 성게도 보이고 여러 가지 형형색색의 물고기나 잘 가려져서 보이지 않지만 거북이라던가 해마라든지 다양한 생물들이 여기에 붙어서 살고 해초류들도 이 산호초 주변에 막 있었어요. 그랬는데 문제가 뭐냐? 어느 날부턴가 점점 바다가 따뜻해지고 많은 해양 생물들이 플라눌라 주변에서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친구들도 처음에 예뻤던 알록달록 그 색깔을 잃어버리고 점점 색깔이 변해가면서 하얗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없어지면서 졸기 시작해요. 잠을 자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은 그래도 플라눌라 친구들이 조금은 남아있네요. 그랬는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플라눌라와 플라눌라 친구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자, 이제는 보면 모든 생물들이 거의 눈을 감고 자거나 형체가 없이 죽어가고 있는 게 보입니다. 자, 그래서 플라눌라는 어떻게 했냐? 이 바다에선 더 살 수 없어요 하고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자, 우리 플라눌라 다른 바다에 가서 잘 살 수 있을까요? 방금 선생님이 이야기한 현상은 산호초가 뜨거워진 바닷물에 신음하고 있는 산호초의 백화현상입니다.
산호초는 본래 투명하지만 공생관계에 있는 폴립들이 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색깔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뭐 코랄 색깔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쵸? 그랬는데 얘들이 하얗게 변하거나 형광을 띠는 거는 단순히 예뻐요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심각한 그 자연재해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산호초가 흰색으로 변하는 이유는 사실 2도 상승한 수온 때문인데요. 바닷물이 따뜻해지니까 이것으로부터 산호초가 스스로 이제 지키기 위해서 자외선 차단제처럼 이렇게 자기 스스로 어떤 물질을 분비하니까 이것들이 이렇게 하얗게 백화 현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이야기 잠깐 했는데 기억력이 좋은 친구들은 생각하겠죠. 오스트레일리아 앞바다에 가장 넓은 산호초 군집이 있다고 했어요. 거기 보면 그 이름이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예요. 그래서 그레이트, 커다란 베리어, 어떤 장벽 같은 리프, 이파리들 뭐 이런 뜻으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그 큰 산호초 군집이 있었는데 이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의 93%가 현재 산호 백화 현상으로 하얗게 변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그럼 오스트레일리아 앞바다가 되게 더운가 봐요, 선생님. 그게 아니라요. 우리나라와 가까운 대만 앞바다 역시 최근 수온이 3, 4도 상승하면서 산호초의 백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요. 또 호주 마그네틱 섬에서는 2m 크기로 하얗게 죽어가는 큰 산호도 포착이 된 적이 있다고요. 지금 사실 전 세계 바다가 가릴 거 없이 점점 따뜻하게 변하고 사실은 끓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어떤 작가가요.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레고를 이용해서 이런 슬픈 현실에 대해서 작품을 만들었어요. 선생님 이런 게 되게 창의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수바톡 친구들도 내가 단순히 수바톡 강의를 들어서 산호의 백화 현상을 알았어.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들을 변화시킬 수 있고 뭔가 다르게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이 사람은 레고를 좋아하기 때문에 레고로 만든 거예요. 처음에는 아름다운 산호초 군락이 있고 그 주변에 다양한 생물들이 살고 있지만 뒤쪽으로 갈수록 지금 보면 산호초가 백화 현상이 생기면서 점점 하얗게 변합니다. 이쪽에는 다른 생물들도 없고 정말 하얗게 우리 땅으로 따지면 사막처럼 하얗게 변한 그런 산호초 군락만 남아있어요. 자, 이런 바다들이 점점 더 많아지지 않게 우리가 지금부터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자, 이 모든 것은요, 나날이 지구가 더워지는 지구온난화 현상 때문인데요. 사실 지금 올해 날씨도 약간 평년하고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최근 몇 년 동안 보면요. 어느 해에는 비가 너무 많이 오고 어느 해에는 비가 하나도 안 와서 가뭄이 들고 지금 굉장히 지구도 많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아프면 열을 내는 것처럼 이 지구도 사실은 전체적인 생태계가 이렇게 위협을 받고 있고 온도가 올라가면서 균형이 깨졌기 때문에 날씨도 많이 변하고요. 폭설이나 폭우가 오거나 아니면 지진이나 화재가 많이 발생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전체적으로 지구 온난화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해요.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그 지구상에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이산화탄소가 대표적이긴 한데 온실기체가 굉장히 많이 생겨서인데 이런 온실기체는요 우리가 그 석유와 석탄 같은 그런 화석연료를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생기기도 하고요. 또 무분별한 산림 벌목으로 인해서 이제 식물들이 더 이상 우리가 발생하는 CO2 이산화탄소를 다산소로 바꿔주지 못하고 있으니까 이산화탄소가 막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는 조금만 늘어나도 온실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지구를 점점 더 덮이게 되고 계속해서 우리는 악순환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쓰레기의 증가 이런 현상들도 굉장히 지구온난화를 불러오는 그런 현상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로도 봤네요. 1850년도에 지금 평균선을 기준으로 했을 때 0.5도 낮았다면 지금 점점점 올라가서 보니까 2000년도, 2020년도 정도에는 지금 어떤가요? 평균선보다 0.5도가 높아졌어요. 이거는 사실은 봤을 때는 1도 이상 높아진 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평균 지표 기온 시계열이라고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회색 영역은 95%의 불확실성 공간인데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를 하면 사실 세계의 온도가 지난 한 200년 사이에 엄청 많이 올라오게 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21세기 말이 되면 이 대기 온도가 2.9도에서 4.7도가 지금보다 더 높아질 거라고 해요. 그러면 그때는 정말 지구 온도가 너무너무 높아서 우리나라는 더 이상 온대 지방이 아니라 아열대 지방이나 심각할 경우에 열대 나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름만 계속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구가 뜨거우면 북극곰뿐 아니라 우리도 문제야. 이런 이야기를 좀 최근에 하시는 그런 작가님들도 있고 그래요. 사실 우리가 왜 지구온난화 막아야 되죠? 하면 맨날 북극곰 이야기를 해요. 북극곰이 살 데가 없잖아. 먹이가 없잖아. 말라가고 있잖아. 그런데 사실은 북극곰보다 더 큰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 인간들도 이제 조만간 굉장히 많이 더워지게 되면 해수면이 올라오면서 지금 생활 터전을 이룰 수도 있고요.
코로나와 같은 이런 알지 못했던 질병들이 많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가뭄이나 홍수로 인해서 식량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벌어지면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제 국가의 경쟁력이 있으니까, 부가 있으니까 버틸 수 있지만 또 어렵게 사는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굶어 죽거나 또는 굉장히 고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지구온난화를 막아야 되는 것은요, 북극곰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 우리 인류를 위해서 꼭 막아야 되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온실가스라던가 더 이렇게 더워지도록 하는 그런 것들은 선진국이나 잘 사는 나라에서 더 많이 이렇게 배출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고통을 받는 거는 조금 어렵게 사는 굉장히 환경이 좋지 못한 그런 국가들이 더 많거든요. 사실 아프리카 같은 것도 옛날에는 곡식을 재배하고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프리카는 너무 더워서 곡식 재배가 안 되는 그런 나라로 인식이 되잖아요. 그런 것들도 사실은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이 나라의 기후들이 점점 바뀌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이제 지구를 뜨겁고 따뜻하게 두어서는 안 되고요. 이 지구 속에 있는 해양 생물 자원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도 지킬 때가 됐습니다. 자, 해양 쓰레기 한번 볼게요. 바다는 사실은 종착역 같은 곳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어떤 쓰레기를 버리고 또는 어떤 오물, 폐수 이런 걸 버리면 얘네가 어디로 흘러가죠? 네, 하수도관을 타고 강으로 흘러갑니다. 그렇지만 이 강들이 다 모이는 곳이 또 바다예요. 바다는 워낙 크고 지구의 어머니 같은 역할을 해서 사실은 저절로 이거를 빼내고 자정하는 그런 역할도 했습니다. 그동안은. 갯벌이 그런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바닷물 자체도 워낙 많기 때문에 정화가 잘 됐었어요, 스스로. 그런데 이제는 너무 사람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오염을 많이 시키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한번 볼까요? 해양 쓰레기가 많아지면요, 해양 쓰레기가 떠다니다가 배에 프로펠러나 이런 곳에 이렇게 막힐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선박의 추진기에 감겨서 냉각수 파이프 이런 거에 빨려 들어가거나 하면 큰 배들이 이제 고장이 날 수가 있겠죠. 배가 생각보다 또 굉장히 비싸거든요, 우리 친구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재산 피해로 오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로 인해서 아까도 봤겠지만 어망훼손도 되고요. 그뿐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많은 해양생물들이 죽고 있죠. 그리고 우리도 해양생물을 사서 먹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걸 믿을 수가 없잖아요. 얘가 오염물질이 많으면 어떡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태계 파괴는 너무 많이 이야기해서 우리 친구들이 모르지 않을 거고요. 관광하러 갔는데 우리 친구들 이번 그 여름에 만약에 바닷가에 엄마 아빠랑 같이 갔을 때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쓰레기가 있는 걸 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된다면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많이 이렇게 치울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바다에 떠밀려온 그런 쓰레기들이거든요. 그래서 얘들은 이렇게 쓰레기가 많으면 수거나 처리 비용도 많이 들고요. 또 이제 우리 거야, 니네 거야, 아니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국가 간에 또는 지역 간에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해양 쓰레기도 이렇게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해양 오염을 막으려면요, 우리가 하수나 폐수를 함부로 이렇게 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바다에 적조를 불러오거나 해양 생물들을 이제 다치게 할 수 있고요. 또 우리 생활 속에 굉장히 많은 미세 플라스틱, 쓰레기, 비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다를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사용하는 것들을 좀 줄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스티로폼, 플라스틱, 비닐 이런 쓰레기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바닷가에 갔을 때 해안가 쓰레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주킹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주우면서 이게 하이킹도 하면서 줍기도 하고 해서 주킹이라고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으니까 자연보호, 해양보호에 한번 직접 실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바다 생물 자원도 바다도 지구도 그리고 우리 인간들도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은 크게 봤을 때는 대중교통을 타고 또 바다를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들, 일회용품들보다 친환경 용품을 사용하고 그리고 지구온난화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는 대체 에너지를 이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친구들이 우리의 소중한 바다 그리고 바닷속에 사는 생물 자원들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선생님은 우리 수바톡 친구들과 함께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생물 자원과 그리고 또 우리 인류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땐 지구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우리 친구들도 오늘 선생님과 함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구와 우리 바다를 지키기 위해 더 큰 노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선생님은 강의를 마치고요. 우리 친구들 생활 속에서 꼭 실천하는 수바톡 친구 되기로 약속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